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파헤쳐 보시죠. 우리는 스스로를 현존하는 유일한 인류,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. 그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DNA 속에 놀랍게도 지금은 사라진 다른 고대 인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정말 100% 호모사피엔스일까요? 네, 바로 그 점이 정말 현대 유전체 분석 있잖아요. DNA 정체 정보 읽는 거. 그 기술 덕분에 밝혀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. 인류 역사가 그냥 쭉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막 만나고 합쳐진 강물 같다는 거죠. 와,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요. 그러면 우리 말고 다른 인간종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고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어떻게 남아 있다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대표적으로 네안데르탈인하고 또 데니소바인 이렇게 나오던데요. 특히 2008년에 시베리아 동굴에서 그 작은 손가락 뼈 조각 하나 발견된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고요. 맞습니다. 아주 작은 뼈 조각이었는데 거기서 DNA를 뽑아 분석했더니 네안데르탈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. 완전히 새로운 고대 인류 집단. 그걸 이제 데니소바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현생 인류 유전자를 보니까요. 이 사람들 DNA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. 네, 저도 자료에서 그 수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유럽이나 서아시아 쪽 분들한테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한 1에서 4%, 네, 그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동아시아, 멜라네시아, 특히 티베트 분들한테는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많게는 6%까지 발견된다고요? 네, 맞아요. 특히 그쪽 지역 인구에서 높게 나타나죠. 이야, 그럼 우리는 순수한 단일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는 뭐랄까 모자이크 같은 상태인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약 6만 년 전쯤 우리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나와서 유라시아로 퍼져나갔잖아요. 그때 이미 거기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하고 수천 년 동안 마주친 거예요. 그러면서 교류도 하고 자연스럽게 혼혈도 이뤄진 결과죠. 이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었다는 겁니다.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. 그러니까 종 사이의 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넘나들 수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이 오래된 유전자들이 그냥 기념품처럼 덜렁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몸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?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. 자료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한테 받은 그 TLR 유전자, 이게 면역 반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네, 맞아요. 면역계 강화에 기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. 그리고 데니소바인한테서 온 그 EPAS1 유전자는 티베트 분들 고지대 저금, 그거랑 관련이 있다면서요? 정확합니다. 그 유전자들이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몸의 생존 도구 일부가 된 셈이에요. TLR 유전자군은 병원체를 빨리 알아채게 돕고요. EPAS1 유전자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거든요. 그거 말고도 뭐 피부색이라든지 털의 특성, 지방 대사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환경 적응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이 고대 인류 유산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생존 비법 일부는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. 여러 인간종들이 같이 살았는데 왜 결국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? 혹시 다른 종하고 섞인 게 오히려 생존에 불리했던 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아직 뭐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요. 논쟁 중이고요. 근데 자료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. 예를 들면 우리 종의 뛰어난 사회성이나 협력 능력, 또 정교한 언어 사용 능력,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동하는 능력 같은 거요. 아, 그런 점들이 유리했을 수 있겠군요. 네. 그리고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종과의 혼혈을 통해 얻은 유용한 유전자들 있잖아요. 그게 오히려 우리 생존력을 높여줬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어요. 오, 흥미롭네요. 반면에 다른 종들은 뭐 급격한 기후 변화나 새로운 질병에 좀 더 취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번식 경쟁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요.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해요.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네요. 네안데르탈인, 데니소바인, 이런 여러 고대 인류와의 만남, 그리고 섞임,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니까요.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여러 겹으로 쌓인 역사인 셈이네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
진화라는 게 단순히 막 경쟁하고 도태되고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포용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우리 각자의 몸은 다양한 생명 정보가 수만 년에 걸쳐서 축적된 살아있는 인류 유전자 도서관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우리의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인간 존재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DNA 속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비밀, 바로 사라진 고대 인류와의 연결고리를 따라가 봤습니다.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먼 과거의 화석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서사였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의 생물학적 존재 자체가 이처럼 여러 그룹과의 혼합과 흡수의 산물이라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로의 다름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